안녕하세요. 닥터인입니다. 다음 주면 벌써 설입니다.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즐겁기도 하지만 또 장기간 이동하랴, 또 음식하랴,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힘든 분들 많으실 겁니다. 오늘 닥터인에서는요, 바로 이런 명절 증후군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 자리에 중앙대병원 가정의학과 조수연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명절 증후군 대부분 사람들이 겪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사례들이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일단은 며느리들이 그동안 핵가족으로 인해서 간단간단하게 식사를 준비하던 것이 이제 명절 때는 대가족을 위해서 네. 굉장히 많은 음식을 차리잖아요. 그러다 보면 전도 부치고 하면서 육체적인 노동 때문에 몸이 많이 아픈 경우가 있고 네. 요즘은 오래간만에 이제 시댁 가서 만나면서 또 이제 며칠 잠도 자면서 그렇게 같이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 고부 간의 갈등도 조금 더 심화될 수도 있고 네. 먼 지방으로 오랫동안 이제 운전을 하고 간다든가 했을 경우에 또 몸의 피곤함도 느껴질 수가 있죠. 예전에는 이렇게 여자분들, 그러니까 며느리와 시어머니, 엄마 이렇게 한정되게 명절 증후군을 좀 겪었던 것 같은데 이제는 좀 남편분들도 많이 겪고 있는 것 같아요. 선생님 가족은 어떠세요? 명절에 이제 가시면 네. 명절 증후군 겪으시나요? 엄청 네. 겪죠. 네. 시댁이 그렇게 멀지는 않아서 네. 그런 건 없지만은 저도 이제 집안일을 별로 많이 안 하다 보니까 그 명절에 가면 그 특히 뭐 송편을 뭐 잔뜩 빚는다든가 네. 아니면은 요번 구정 같은 경우는 만두를 거의 몇백 개씩 만드는 몇백 경우가 개씩, 있어요. 네. 그러면 하루 종일 그 쪼그려 앉아서 하다 보면 다음날 막 몸이 아프고 네. 그 병원에도 나가기 싫고 그럴 때가 있어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 나이대 친구들은 뭐 취직했니, 언제 취직할 거니, 그리고 결혼은 언제 할 거니, 수험생 같은 경우에는 대학은 어떻게 갈 거니, 뭐 이런 질문들도 사실 스트레스 엄청 받는 질문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소화불량도 생기고 또 위염도 생기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좀 가볍게 대처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경우에는 네. 결국 이제 요즘 현대인들이 그런 걸 안 받기 위해서 아예 명절에 같이 따라가지 않는다든가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좋지는 않고 일단은 그런 것을 좀 주위에 뭐 부모님이면 네. 뭐 이런 게 있어서 사실 그렇다라는 걸 이제 미리 상의를 드리고서는 그런 얘기가 가급적 안 나오게 네. 좀 유도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네. 어쨌든 스트레스를 덜 받는 거는 가족끼리 다 같이 그러한 평소에 네. 그 대화를 많이 하는 게 중요하죠. 지금 상황이 어떠어떠해서 지금 아직은 네. 취직은 좀 힘들지만 계속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든가 자기 상황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네, 그러면 저 개인적으로 꿀팁이라고 알려주신다면 저는 일단 결혼 언제 하니 질문을 제일 많이 받거든요. 어떻게 답변 하나 예시로 알려주시면 안 될까요? 네, 친척들이 이렇게 질문할 때 좀 네. 능구렁이 같이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답변이 없을까요? 뭐 사람들 만나고 네. 있어요. 뭐 하셔도 될 것 네. 같고 아직 이제 여자들 요즘 네. 평균 적정 결혼 시기가 뭐 32? 네. 죄송하지만 몇 살 여쭤볼 아니, 수가 아직 없을 거기까지는 안 됐고요. 네네. 그러니까 네. 아직은 시간이 있다. 네. 뭐 얘기를 하시든지 자기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면 또 좋은 사람도 만날 수 있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시든지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스트레스를 갑자기 너무 많이 받았을 때 기력이 없고 또 어지러움을 호소하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이럴 때는 좀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이제 보통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을 적에 그렇게 어지러운 경우는 네. 저희가 불안이 엄습하면 막 그냥 가슴이 두근두근 거리면서 네. 막 호흡을 가쁘게 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자꾸 이제 다른 생각을 한다든가 하면서 호흡을 천천히 쉬려고 말하자면 이제 호흡이 과호흡이 되지 않게 네. 천천히 숨을 내쉬거나 이렇게 하도록 진정시키는 게 좋고요. 네. 너무 그렇게 심하게 다가올 때는 빨리 병원에 가지 않으면 과호흡이 심하게 되면은 결국 쓰러져서 실신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경우 과호흡 증후군이라고 다 합니다. 네. 그럴 때는 응급실을 급하게 가셔야 되겠죠. 네. 그리고 뭐 전화를 받고 뭐 시댁을 가기 전에 좀
막 불안해지고 막 그래서 기운이 빠져서 더 맞아요. 네. 가기도 싫어지고 막 이런 게 미리미리 오신다면 안 갈 수는 없는 일이지만 네. 남편분한테 이제 내가 지금 기운이 많이 없으니까 나한테 너무 무리한 거를 요구하지 말라는 걸 조금 미리 언지를 줘서 네. 가서 뭐 과사라든가 이런 걸 좀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좀 하시도록 하시고 정 그러면 미리 뭐 정신과에 조금 들어가셔가지고 약간 좀 안정제랑 조금 미리 마음의 준비를 좀 하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도 있고요. 네. 네. 그런 부분이 있겠네. 그리고 말 한마디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때는. 네네. 그렇죠. 그쵸. 네. 네네. 서로 좀 좋은 말을 해주는 게 힘이 많이 될 것 같은데요. 명절하면 가장 중요한 게 음식입니다. 인심 많게 두둑하게 가득가득 음식을 많이 하는데요. 사실 설 음식 같은 경우에는 기름진 음식도 참 많아요. 그래서 너무 과식해서 죽겠다 싶을 때가 많은데 이런 것도 좀 알려주시죠. 어떻게 하면 이 과식 예방할 수 있을까? 네. 과식을 예방하기가 참 어렵죠. 네. 어려워서 음식을 만들 때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저희도 음식을 너무 많이 만들거든요. 네. 근데 그걸 가급적이면 자꾸 대화를 하셔서 네. 시부모님한테 얘기하거나 해서 음식을 조금씩 만들자 해서 점점 줄여나가는 게 중요하고 음식을 내올 때도 네. 많이 내오지는 않고 딱 먹을 분량만 좀 내오도록 한다든가 네. 아니면 이제 이렇게 명절 때 자기 집만 가는 게 아니라 다른 집에 가서도 이제 또 인사하다 보면 또 우리나라 대접이 뭐 음식을 내는 게 대접이다 보니까 네. 그거를 또 일일이 다 받아 드시면 아무래도 과식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네. 앞집에서 뭘 먹고 왔으니까 그냥 차만 주세요라든가 이렇게 좀 사양할 줄도 알아야 되겠고요. 네. 음식을 많이 먹고 갑자기 체했을 때 이럴 때 병원에 가기 힘들다면 어떻게 좀 바로바로 대처를 할 수 있을까요? 네, 물론 이제 과식을 해가지고 네. 그냥 탁 체했을 경우에는 이제 소화제 같은 걸 드시면 될 수도 있긴 하고요. 네. 또 그게 아니라 계속 같은 자세로 전을 붙이거나 하면서 이런데 온몸이 다 근육이 네. 경직이 되면서 그러면서 딱 담이 딱 붙더니 위경련을 일으키는 분들이 가끔 계시거든요. 맥켄지 운동 해주면서 근육을 풀어주시고 그러면서 약간 소화제나 약간 진통제 타이레놀 정도 좀 드셔도 되는데요. 네. 심한 경우에는 역시 응급실을 가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집에서 제 동생 같은 경우에는 막 콩콩 뛰더라고요. 그런 거는 별로 도움이 안 되나요? 어떤지 궁금한데. 아, 이게 체에서요? 네. 여기 뭐 등을 좀 두들겨 그쵸. 달라든가. 이렇게 등을 뛰고 두들겨주는 있고 뭐 이렇게 것도 하더라고요. 일종의 그거긴 한데 등을 두드린 것만으로는 좀 효과가 덜하고요. 네. 아까 얘기했듯이 먼저 이런데 이제 등 두드리기보다는 네. 남이 눌러주는 거? 네. 지압을 해주는 것도 하나의 네. 도움이 되니까 이 등 부위를 꾹꾹 이제 네. 지압을 해주시고 저도 그거랑 배웠네요. 본인 스스로도 조금 아까 그런 걸 하시고 네네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하나 또 궁금한 게요. 네. 손 딴다고 하잖아요. 이건 어때요, 선생님? 저는 아직 무서워서 저도 손을 따본 적은 없는데 네. 주위에서 보면은 네. 그렇게 손을 따면 좀 내려가는 사람도 있는데 네. 네. 더 센 통증을 줌으로 인해서 기존 통증을 완화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명절을 이렇게 다 지내고 오고 가는 길 교통 정체가 정말 심한데 장기간 동안 운전하는 게 만만치 않은 일이거든요. 뭐 근육통이라던가 혈액순환이 잘 안 될 때 가볍게 하는 스트레칭 같은 거 있을까요? 네, 그렇죠. 한번 소개해 주시죠. 왜 그러냐면 운전을 하다 보면 네. 목이 이렇게 빠지고 맞아요. 이런 자세고 또 의자도 이렇게 맞아요. 그렇죠? 네. 구부러져서 이렇게 운전을 네. 하게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자세가 가장 안 좋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배를 넣고 니은자로 탁 앉으려고 하시고 네. 그다음 목은 턱을 가급적 당기고 네. 그런 자세로 하시는데요. 제일 중요한 게 여기가 굉장히 많이 맞아요. 굳습니다. 뻗어요. 그래서 여기를 뭉친 걸 좀 풀어주는 게 사실 요즘 맥켄지 운동이라고 많이 네. 얘기를 하고 아, 있는데 맥켄지 운동이요? 그게 이 어깨를 뒤로 확 조이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부위를 젖히고요? 네. 확 조여주면은 어. 여기 근육을 오히려 확 조여줌으로써 네. 그 지압하는 거하고 똑같은 효과를 나타내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꽉 하면서 목을 뒤로 하는 거죠. 젖히고. 지금 네. 보시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 한 10초 정도 하면 되나요? 예. 이거를 10초만 하는 건 아니고 이렇게 10초씩 하면서 한 몇 몇 세트? 번 네. 해주시면은 조금 그것도 풀리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차 안에서는 못하니까 근데 네. 너무 정체돼 있으면 휴게실에 가서 아무래도 이제 국민체조 저처럼 스트레칭 모으고 다 하시는 거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렇죠. 네. 그거 한번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사실 이게 육체적으로 힘들다 보면 또 짜증이 생기고 서로 좀 다툴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운전하게 되시면 휴게소 들르셔서 다 같이 이렇게 해도 재미있는 또 추억도 될 것 같고요. 잘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청자분들께 뭐 덜 말하신 꿀팁이라던가 아니면 덕담을 해줘도 좋고요. 한마디 당부의 말씀 부탁드릴게요. 제일 많은 거는 이제 여성분들이 많이 명절 증후군을 겪는데 시댁에 가서 일하는 거는 거의 며느리들이 일하고 남편들은 좀 많이 일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같이 좀 일을 해주고 그 와이프의 그 부인이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좀 이해를 해주신다든가 그 다음에 이제 끝나고 나서 왜 그러냐면은 그거가 안 되면 사실 남성분들은 집에 귀가해서도 와이프한테 그 받는 그 뭐라 그럴까? 스트레스 네. 그게 또 그것 때문에도 남편들이 많이 겪거든요. 네. 그러니까 서로 대화하고 이해해주고 또 가사라든가 이런 걸 분담을 좀 많이 해주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대화가 서로 이런 모든 스트레스를 풀어주고요. 그리고 고부간에도 이런 평상시 대화를 많이 네. 하고 평상시 안부를 많이 하면 오래간만에 만나도 가깝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러한 스트레스가 좀 덜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도 무엇보다 대화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네. 고맙습니다. 네. 네, 명절을 앞두고 벌써 심적으로 부담 느끼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온 가족이 모여서 다 함께 즐기는 시간인 만큼 서로 배려하고 챙겨주면서 그 부담을 훨씬 줄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가사일도요, 어머니와 며느리에게만 맡기지 마시고요. 우리 남편분들도 두 팔 걷고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무심한 말 한마디가 내 가족 누군가에게는 큰 상처가 될 수 있으니까요. 이번 설에는 따뜻한 말 한마디 하는 시간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